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큰주아스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영가 스파타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에 공무원 교육행정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육학 공부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혹시 이제 볼 수험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칼럼 적은 걸 바탕으로 공부법 적은 걸 바탕으로 한번 유튜브 동영상 촬영해 볼게요. 일단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제가 교육행정직 합격생들 많이 배출했던 방법이긴 한데요. 이제 이게 각자 수험생들마다 지금 뭐 공부 진도나 강사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위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교육학을 준비했던 수험생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비전공자 수험생분들은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교육학 자체가 다른 뭐 국어나 한국사 다른 과목처럼 교재가 잘 나온 편이 아니거든요. 강사분들이 이렇게 스타 강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교재가 잘 나오거나 그러면은 괜찮은데 교육학은 이렇게 교재들이 이렇게 좋게 잘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공파스 클래스에서 교육행정직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항상 상담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나 강사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대신에 한번 공부 방법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1단계를 먼저 기본서를 완강하고 중요 포인트를 필기하고 크게 2단계는 기출 분석과 해독 그리고 마무리 강의를 볼 수 있으면 마무리 강의를 보고 만약 마무리 강의가 없는 강사님의 인강을 본다고 하면은 뭐 기본서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는 문제풀이 3단계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출과 마무리 암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5과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참고해 보시되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량을 늘리는 공부보다는 주어진 시간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단계 기본서는 저는 늘 항상 강조하죠. 기본서를 보통 강사님들은 이해 암기 복습을 아마 권할 거예요. 잠시 화면을 좀 켜볼게요.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을 권할 텐데 그런데 이런 이해 암기 복습은 사실 재시생분들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전에 뭐 전공자이거나 재시생분들은 그래도 기본서랑 기출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 암기 복습하는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일반 비전공자분들은 기본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 암기 복습까지 하게 되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기출이나 추후의 마무리 과정을 회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분들은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마시고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인강을 완강해 주시고 강사님들의 인강을 활용해서 강사님들이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를 선정해 주면 그걸 필기하고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이해 암기 복습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워낙 인강을 완강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거기까지 복습까지 하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과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한 번만 보고 바로 기출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칼럼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2단계에서는 이제 기출 분석과 회독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무리 강의를 듣습니다. 교육학 기출이 지금 공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출은 중요하죠.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3단계 문제풀이로도 약간 좀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출은 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기출을 풀 수 있는 수험생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시생분들 중에서 기출 해독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초시생이나 비전공자분들은 기출을 풀 수 없어요. 왜냐면 기본서 한번 봤다고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기출은 분석을 해주세요. 기출을 시험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기출을 분석하고 차라리 여러 해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풀 실력이 안 되는데 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뒤에서 해독을 많이 못할 수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하자면 기출을 풀 수 있는 수험생들은 풀어도 괜찮은데 만약 풀기 힘든 학생들은 풀지 말고 차라리 빠르게 정리를 하고 해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출을 분석을 할 건데
단원별 기출 범위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잠시 그림판을 좀 켜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라는 게 이렇게 기본에서 많은 내용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기출 포인트. 요거는 기출이 아닌 지하적인 포인트라 할게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당연히 기출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 위주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원별 기출, 예를 들어서 기출은 뭐 인강을 이제 들으실 분들 인강을 들으시고요. 독학이 가능하다. 그럼 독학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비전공자분들은 그냥 인강을 들으세요. 단원별로 먼저 기출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단원별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자, 두 번째, 교육학 이제 기출 교재를 보시면요.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보자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보면은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출 워낙 많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 해독을 잘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강사님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강사님들은 1년 동안 강의를 팔기 위해서 기출 이외에도 뭐 심화, 마무리, 뭐 하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뭐 여러 가지 특강 다양한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권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출 해독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의 커리를 다 따르지 마시고요. 필요한 과정 위주로만 선별하시고 나머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해독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OS 포인트를 보는데 보통 해독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하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기본서부터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이해 암기 복습하려고 하고 기출도 직접 풀려고 하고요. 자신의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독을 많이 못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재시생분들 중에서 실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가능하고 초시생들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보기형, 선지, 해설에 하나 다 OS 포인트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답을 정답으로 싹 다 고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해독하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답은 뭐가 틀린지 보시고 그걸 정답을 고쳐놓고 추후에 암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해설이 자세한 교재. 혹시 교육학에서 해설이 자세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그 해설을 그 기출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세요. 만약 해설이 자세하지 않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강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서, 발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출 교재를 선정할 때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기출 1독은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출을 시험 족보로서 보는 거죠. 자, 기출 2독 들어갈 때는요. 여기서 다 보면 안 돼요. 워낙 기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다 보려고 하면요. 또 해독해도 섞여요, 내용이. 그래서 이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별할 거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집중 암기할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찾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별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 1회독 할 때 한 45일 걸린다고 할게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회독 때는 2회독 할 때는 30일, 3회독 할 때는 20일, 4회독 할 때는 10일, 5회독 할 때는 5일, 6회독 할 때는 3일, 7회독 할 때는 1일. 뭐 전용진 선생님 841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공부법의 공통점은요. 다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가기 전까지 기출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면은 성공이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즉, 기출을 만약에 초시생들이 풀려고 하면 이렇게 해독 많이 못해요. 하지만 안 풀고 분석하면 가능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아는 것을 삭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에서는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모르는 것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그 모르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참고로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간 많지 않고 그냥 빨리 동영상 보시면서 중요한 점만 그냥 체크하라고 제가 빨리 말하는 거예요. 보통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막 오랫동안 말하는데 저도 그런 유튜버 분들 이제 동영상 봤을 때 좀 빨리빨리 말해줘도 좋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말할게요. 대신 발음이 새는 거는 약간 좀 양해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포인트 위주로 줄여나간다.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여러분 다음 회독 때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생분들은 빠르게 회독하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면 맞춥니다. 합격하죠.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꼼꼼하게 봐요. 그러면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럼 그 아는 것을 계속 보니까 정작 모르는 거를 제대로 집중 못하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 틀립니다. 즉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늘려가는 공부를 해요. 좀만 안 되면 막 기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던가, 좀만 안 되면 다시 막 강사 바꾸거나, 교재를 막 비슷한 교재를 다시 또 다른 교재 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불합격생들은 늘려나가는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5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과목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세히 공부하면 다른 과목을 밀려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5과목이 합격점을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 다른 과목을 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삭제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해독할 때 여러분이 기출 다시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독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봐야죠. 인강을 보거나 어쨌든 분석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해독 때는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보십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강사분들이 단원별로 선별한 중요 포인트. 강사분들이 인강에서 기출 이제 강의하면서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 설명해 주겠죠. 이걸 우선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기출 해독을 하시면서 교육행정지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기출 해독을 하면서 시험에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있을 거예요. 요거 집중 좀 봐주시고요. 세 번째, 뭐 임용이나 그런 문제 빼고 일단 공무원 진에서 나온 교육학 문제 위주로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 3가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나중에 기출 해독할 때 중요 포인트 말고 지역적인 포인트 그런 것도 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답변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요. 혹시 그렇게 해서 중요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암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기타 지역적인 기출 포인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야겠지만, 중요 포인트가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 시간이 있다면 저는 지역적인 부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 이해독할 때는 삭제 작업도 해주시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기본서 뭐 발췌독하거나 인강을 다시 보거나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을 암기하는 게 우선인지,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자, 이때는 암기가 우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암기를 하시다. 우리가 기출 해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기할 거는 빨리빨리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떡하냐?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기출 교재가 만약 해설이 자세하다면 해설이 이미 충분히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기출 해독을 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도 많아요. 세 번째는 추후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마무리 과정 또는 모의고사 풀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기본서 발췌독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 과정에서는 적어도 초반 기출 해독에서는 암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안 된 건 좀 뒤에서 하자. 안 그러면은 하나 다 찾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해독을 못하고 암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먼저다. 이해가 되는 부분을 암기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간에 마무리 강의 또는 압축 강의 들을 수 있으면 꼭 들어주세요. 왜냐면 수험생들이 그 많은 기출을 계속 해독한다고 해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인강을 봐가지고 마무리 강의, 압축 강의를 통해서 단원별로 중요한 거를 한번 체크해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흐름 파악. 두꺼운 기출교재로는 우리가 흐름 파악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압축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무리 압축 강의를 보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업을 늦게 시작하신 수험생분들, 그런 분들은 마무리까지 볼 시간이 없으면은 기본서를 그냥 같이 봐주세요. 대신 기본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게 만약에 기본서로 할게요. 그럼 기본서에서는 정말 많은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기출 보고서, 단원별 기출 보고서, 단원별에서 나왔던 기출 그 부분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기본서에다 보완하시면 되죠. 참고로 여러분 이거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 강의를 못 보시는 분들만입니다. 기본서에 빠진 내용은 기출 풀면서 빠진 부분은 보완하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기본서에서 기출 나왔던 부분을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추후에는 이제 기출이 아닌 부분을 조금씩 넓혀가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마무리까지 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무리 빨리 볼 수 있다고 하면 기출 1회독 후에 바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 한번 보고 마무리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사실 기본서 보고 기출 1회독까지는 이해 잘 안 돼요. 기출은 2회독, 3회독 그때부터 약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회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그때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자투리 시간 보셔도 좋고요. 평상시에는 기출 계속 집중적으로 보시고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때 이제 자투리 시간 보시고 3회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중간에 한번 멈추고 나 마무리 교재 한번 집중적으로 암기해 보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마무리 교재를 암기하거나 나 기출에서 어떤 파트 너무 약하다. 아니 이게 해석이 덜 됐다. 그러면은 특정 기간에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즉 3회도 이후부터는 시험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기출은요. 자, 마지막 3단계는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기출을 풀지 말라고 했을 때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진짜 풀어봐야지 내가 뭐 약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 문제 푸는 건요, 기출까지는 시험 족보로서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기출 포인트 좀 어느 정도 암기어 놔서 이 문제풀이 3단계에서 푸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3단계는요,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 이전에 시작하면 돼요. 만약에 이때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풀이를 하고 싶은데 아직 기출 해독이 많이 안 됐습니다. 또는 기출 암기가 많이 안 됐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은 일단 문제풀이보다는 기출을 먼저 봐주세요. 왜냐면 우선순위는 어쨌든 기출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풀이를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문제풀이는 마지막 한 달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기출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풀이 3단계에서는 크게 3가지 추천해줘요. 첫 번째,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최신 공무원 교육학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20문제 랜덤 푸는 연습도 해보고, 물론 다 앞에서 풀었던 단원별 기출과 많이 반복돼도 되어 있지만 다시 풀다 보면 또 틀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 경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혹시 강사별로 단원별이나 진도별 OS 문제가 있거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있다면 강추합니다. 왜냐면 이런 단원별 문제집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틀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파트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동형 모의고사, 전모의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근데 많이 어려워요. 이런 교재는 여러분들이 전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실제로 5과목 모의고사, 영어 같은 경우는 연도별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을 푸셔도 좋아요. 5과목 모아놓고 시간 배분, 과목 순서, 순서 배열,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5원 카드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 배분, 여러분들이 뭐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10분에서 한 12분, 5원 카드는 한 5분에서 10분 이렇게 시간 배분도 정해보시고, 과목 순서,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로서는 국어와 영어는 여러분 좀 앞에서 풀어주세요. 먼저 처음에 국어 풀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국사 먼저 풀어도 상관없는데, 언어 과목 많이 뒤에다 놓고 풀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집중력 다 뺏기고 뒤에서 언어 과목 풀려면 집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과목 순서 관련해서 고민할 때 내가 잘하는 과목 앞에다 놓고 내가 못하는 과목 뒤에다 놓고 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자신 잘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오거나 지적적으로 나오면 당황해가지고 정작 뒤에 놓고 풀려는 과목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풀 때 최대한 언어 과목은 앞에서 풀자. 자, 그리고 이렇게 과목 순서,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합격생분들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이거 지역적인 문제구나, 100점 방지적 문제구나, 내가 모르면 난데도 모르겠구나. 왜? 어차피 다 같은 강사인데 보통 교재를 보거든요. 넘어가세요. 그럼 나머지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이 안 되는 수험생들은 갑자기 어려운 문제 막 직접 본인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풀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 또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풉니다. 그럼 더 틀려요.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3단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기출, 그리고 마무리 보시면 마무리 보고, 마무리 안 보시면 기본서 보고요. 계속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공무원 교육학 괜찮아요. 어차피 임용고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들 나머지 과목도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수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솔루션 23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